안녕하세요. 김유림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파킨슨병 자가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한의원에서 침뜸으로 관리하시는 분, 그리고 벌침, 또 각종 영양제, 영양식품, 또 운동은 기본이고요. 또 한약,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 등등 다양하게 자기 스스로 이겨내기 위한 방법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파킨슨병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뇌는 대뇌, 소뇌, 그리고 중간에 중뇌, 그 중뇌 중에 좀 검은색의 흑색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흑색질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병이죠. 너무 많이 들으셨죠? 자, 보면은 뇌 모형이 보이죠? 자, 이 안에 뇌를 한번 꺼집어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머리에 뇌가 있죠. 이 제일 큰 이 부분이 대뇌이고요. 그리고 밑에 조그만한 부분이 소뇌, 그리고 이 중간에, 정말 중간에 있는 이 요만한 부분이 중뇌입니다. 여기서 흑색질이라는 부분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넣을게요. 저는 명상하면서 여러분들 다들 PET 찍으셨잖아요. PET 보니까 이렇게 밑에가 좀 잘려 있잖아요. 저는 명상을 하면서 이 중뇌를 상상하면서 PET의 잘려진 도파민이 길어 나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면 떨리고 걸음걸이도 어눌하고 이상하고 몸도 굳고 음식 먹기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냄새라든지 표정 또한 이제 굳어지잖아요. 저도 이 표정 때문에 좀 많이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요, 파킨슨병의 원인은 중뇌에 있는 흑질이라는 부분에서 운동에 꼭 필요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줄어드는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죽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최근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 몸의 단백질 찌꺼기가 그 흑색질 부위에서 쌓이기 때문에 기능을 잃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고 분해되고 동화작용, 이화작용으로 소변, 대변, 피부, 호흡으로 노폐물을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대사작용이라 하는데요. 이런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그 단백질 찌꺼기가 이 흑색질 부위에 쌓이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기능을 잃어가는 거라고 원인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안 먹으면 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파킨슨 환우들이 본래 또 변비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이 파킨슨 환우들은 약물에 의해서도 변비가 생겨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비 해결을 위해서라도 단백질은 꼭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즉 변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간인데요. 그 간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또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뇌가 아니라 우리 몸 어디라도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몸에 문제가 됩니다. 찌꺼기가 위에 쌓이면 위장질환이 되고, 간에 쌓이면 간질환, 대장에 쌓이면 대장질환. 우리 파킨슨 환우들은 그 찌꺼기가 뇌에 쌓인 거죠. 이렇게 보면 참 간단한데, 그죠? 이 찌꺼기만 없애면 되는데, 그죠? 치료제가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참 시간이 길어지네요.
빨리 좋은 약이, 완치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도파민은 뇌의 반 50%, 장의 50% 분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우들의 몸 상태를 보면 장의 원래 상태가 아주 좋지가 않더라고요. 장에 찌꺼기가 많이 쌓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그리고 역할이 제일 많은 이 뇌에 찌꺼기가 쌓여 있다면 아주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아주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이 노폐물 찌꺼기를 몸에 덜 쌓이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파킨슨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그 레보도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증세가 좋아지는 것 같죠. 병이 다 나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약은 일시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효의 지속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약 개수가 늘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몸의 이상 증세, 즉 그 과도하고 심하게 흔드는 그런 약물 부작용을 겪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약물로도 어떻게 조절이 안 되면 또 수술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약물 하나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파킨슨병의 큰 특징 중 하나가 경직이잖아요. 근육도 굳고 또 관절도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안 굳게 하자는 겁니다. 또 운동은 뇌에서 더 진행이 안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운동, 그리고 좋은 음식, 그리고 장 건강, 그리고 수면, 배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배출하고 잘 자는 거, 이렇게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진행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센터에 오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운동을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장을 관리를 잘하는 건지, 어떤 것이 잘 자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배출을 잘하는 건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정확히 알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꼭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환우분들이 정말 많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니까 완치는 못하더라도 증세를 많이 호전만 시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많은 의사분들 그리고 많은 건강TV에서 뻔히 하는 뻔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뻔한 얘기, 기본을 충실히 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기본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많이 실감을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기본적인 방법 외에 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체 요법 파킨슨병 자가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